이번 시간에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와 승급 비용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도 원칙적으로는 순자산이 감소한 부분이죠. 그래서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구분을 해보면 송금이 용인되는 부분입니다. 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가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에는 일반 회비, 정상적인 회비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이 됐고요. 특별 회비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부터 특별 회비 관련되는 규정은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영업자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에 경상경비인데 경상경비에는 특별회비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1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 전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출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부담금 이런 성격들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금 불산입되는 제세 공과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농특세, 1번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 당연히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표준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폐수부담금, 대기오염 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위반 벌과금, 산재보험의 가산금, 교통사고 벌과금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사계약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라든가 전기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이런 부분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법인카드 대금을 지연 납부했다든가 또는 그 차입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연 납부했을 때 발생되는 연체이자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효과가 2개의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임차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금액들은 지급 금액에다가 총 일수분의 승급 일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안분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대원칙인데 만약에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전액 다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액 다 승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관련되는 부분을 안분해서 세무조정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64페이지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사례 부분을 보시기 이전에 그 위에 예규부터 잠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 국가에 지급하는 민사합의금에 대한 송금 산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민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금과 공과금 개정 또 잡손실 개정 내용을 참고해서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정별 원장에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회계관리 쪽에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과목별 세무 조정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원장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오기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부분만 계정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 잡손실 계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추가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F4번 과목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잡손실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우리 프로그램은 517번부터 817번까지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잡손실까지 설정을 해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 잡손실 관련되는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장용 토지 취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송금불산입이죠.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 송금불산입이고요. 법인 소득할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도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교통위반 벌과금이나 관세위반 벌과금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고 조정사항을 눌러서 조정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소득 처분 종류별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토지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액 송금불산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손실 관련되는 부분은 일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우리 교재 자료에 법인세 2,200만 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법인조정에서 우리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를 불러올 때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법인세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금과 공과금 쪽에서 과목 추가에 법인세를 추가하셔갖고 불러온 다음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66페이지, 267페이지 승급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승급 비용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관련되는 회계 자료를 보면 267페이지에 7월 1일 날 보험료가 나갔는데 전액 1,500만 원 지출되면서 전액 승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11일 날 보험료가 지출됐는데 1년치 보험료 지출됐는데 이때는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기간 계산을 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1일까지고 화재 보험은 7월 1일부터 나갔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26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승급 비용란은 법인세법상 승급 비용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승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의 승급 비용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회사 계상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급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747만 9,564원만 계상해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1,5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실 때 계정 과목과 계정 구분 등록, 그 다음에 금액 반영란을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계정 과목은 승급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 지출에 대한 금액을 장부에 반영된 계정 과목을 의미합니다. 금액에 대한 장부 반영 계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급 비용, 자, 7월 1일 날 나간 부분들은 승급 비용으로 승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죠. 그런 경우에 승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11월 달에 나간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보험료로 계정 과목을 별도로 또 잡았습니다. 자, 계정 구분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승급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 지출 종류를
설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미경과 관련되는 부분, 이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F2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경과 이자, 또 승급보험료, 승급임차료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액란은 지출 시 회계 처리 내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26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출했을 때 승급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승급 비용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비용 계정을 선택했다면 지급액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금액 반영란에 선택에 따라서 정보 반영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해서 제가 확인 버튼을 통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기존 데이터 삭제하고 새로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관련 없는 승급 비용 관련되는 정보들이 보험료 계정에서 같이 불려져 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정리를 한 후에 2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신 후에, 자, 이렇게 되면, 자, 불러온 부분이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액과 승급 비용란에 지출 금액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600만 원이 지급액으로 7월 1일 날 보험료 다 나간, 7월 1일 날 나간 부분은 승급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법상의 승급 비용이고 회사에서 승급 비용으로 계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액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급액, 전액 다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승급 비용으로는 전혀 계상을 안 했고, 세무상 승급 비용도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험 기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기간을 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총 나간 금액은 1,500이 나갔습니다. 1,500 나간 걸로 해서 처리를 하면 세무상 승급 비용은 이 금액인데 회사에서 1,500 계상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대상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부분,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지급액이 600인데 600 기준으로 승급 비용이 500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 계상액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정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자산별로 관련되는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과다 계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송금 산입란에 과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승급 비용 명세서는 우리 연말에 법인 세무조정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연도 중에 이렇게 보험료가 지출됐을 때 기간 계산을 승급 비용 명세서를 통해서 기간 계산한 후에 세무조정 회계 처리를 승급 비용과 비용 계정을 동시에 처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급 비용 명세서는 세무조정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와 승급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